미친 듯한 매직으로 인도네시아 축구를 바꿔버린 신태용 감독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당장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팬들은 180도 입장을 바꾸어 신태용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이대로만 간다면 사상 최초 월드컵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 신태용 감독의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기적 같은 승리로 월드컵 진출에 대한 꿈이 현실로 다가오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KF21분 당금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인도네시아와 장기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에서 또다시 들려온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 관련 이슈는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었던 5년 동안 베트남 언론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언론 플레이에 희생당해 왔었던 박항서 감독. 재계약 시기마다 언론 플레이로 연봉을 자진삭감하라는 말을 숨쉬듯이 했었던 베트남의 사례를 이미 겪었었고,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와 진행하는 첫 번째 재계약에서 200만 불을 제안하고도 또다시 태세를 전환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도 못해본 팀인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최종 예선에 참가한 팀들과 대등한 승부를 했지만 객관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신태용을 경질시켜야 한다. 신태용이 인도네시아 황금 세대를 방해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르나르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자 또다시 180도 태세를 전환했는데요. 이에 신태용 감독이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날려 인도네시아 현지를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일본, 호주, 사우디, 바레인, 중국과 같은 조에 편성되며 어느 하나 쉬운 팀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특히 지난 경기 예상치 못한 중국전 패배에 월드컵 탈락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반응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매직을 만들어내겠다 밝혔었는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 수 위에 상대 사우디와의 경기. 결국 신태용 감독은 한국 감독이 될 뻔한 프랑스의 르나르가 이끄는 사우디를 상대로 무려 2대0의 승리를 만들어내며 인도네시아를 잠 못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 황선홍이 이끄는 23세 한국 대표팀을 8강에서 잡아냈었던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신태용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고, 용광로처럼 변해버린 자카르타는 신태용 매직에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며 베트남의 박항서, 말레이시아의 김판곤에 이어 인도네시아마저 신태용 매직에 빠지는 한국인 지도자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에 속도를 가하며 4강전이 있기도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이 카타르 현지에서 한식당을 예약해 신태용 감독과 식사를 하며 재계약에 구두합의했다고 본인의 SNS에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대 매체 자카르타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당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초기에 8강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만 재계약을 제한하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도 진출해보지 못한 대회에서 그것도 죽음이 조에 속해 있으면서 토너먼트 진출을 해야만 감독과 연장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누군가를 이미 생각해놓고 신태용 감독을 희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은 그의 감독 능력으로 믿기 힘든 역사를 써내며 팀을 4강 진출로 이끈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감독 능력은 축구계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었습니다. 소방수로 투입되어 한국 축구팀을 이끌었고 피파 월드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라 평가받는 한국과 독일과의 경기에서 2대0의 승리를 이끌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신태용 감독.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동남아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돌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전문 매체 BOLA에서는 24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단 한 달여밖에 계약 기간이 남지 않은 신태용 감독이 23세 대표팀을 이끌고 기적과도 같은 8강에 진출하며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신태용 매직에 빠지게 만들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신태용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극성맞은 축구 팬들이 축구협회를 물리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반협박성 메시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확산되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지난 3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하자 이례적으로 선수단의 라커룸까지 찾아와 신태용 감독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고,
그 자리 선수들 앞에서 신태용 감독에게 인도네시아 현지어로 이미 재계약에 성공한 것 같은 뉘앙스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선수들의 SNS와 친분 있는 기자들의 기사를 통해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퍼져나갔지만 신태용 감독은 이날 뒤늦게 통역의 도움을 받고 사태를 파악한 후 고려해보겠다는 짧은 대답을 남겼었습니다. 마치 재계약 이후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신태용 감독은 재계약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한국이 내부적으로 홍명보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인도네시아와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단 한 번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경험이 없는 동남아시아의 약소팀. 진출 자체가 기적이었지만 인도네시아 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두 경기가 하필이면 같은 조에서 강팀으로 평가받는 사우디와 호주였지만 신태용 감독은 두 경기에서 이물을 만들어내며 돌풍을 예고했는데요. 이후 3차전 바레인 원정 또한 기적과도 같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4차전 중국 원정에서는 아쉬운 결과로 1대2 패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3무 1패, 인도네시아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중국에게 패배한 이후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심지어 일본에게 0대4로 패배한 이후에는 신태용 감독 경질설이 현지 매체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패턴. 박항서 감독을 흔들던 베트남 축구협회와 베트남 매체들의 만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들 원팀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수들도 원팀이 되었고 우리 여기 다 지금 팬들도 원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테르마카시아. 신태용 감독의 승리에 인도네시아 매체는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분석으로 경질에 대한 압박이 동기부여가 되어 승리했다는 평가까지 내놓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지난 60년간 축구 후진국이었던 이유는 태생적인 피지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를 극복해야지만 아시아에서 8강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신태용 감독은 식단과 피지컬 트레이닝을 진행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어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내들며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꿔놓았다. 왜 그가 한국에서 여우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회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팀에는 한 가지 그동안과 다른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들 중 유독 이중국적 선수들이 많아 그동안 봐왔던 키가 작고 왜소한 동남아 선수들이 아닌 큰 키에 피지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으로 부임한 직후 쓸만한 선수들이 없다는 큰 고민에 빠졌고 보수적인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카타르처럼 연고가 없는 브라질 선수를 돈을 주고 귀화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태용 감독이 생각해낸 방법은 다름 아닌 유럽에서 활약하는 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선수들을 찾아 나선 것인데요. 피파의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가 되기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3경기 이상 뛰지 않고 최소 3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국가대표팀으로 뛰지 않은 경우에 국적을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인도네시아 혈통을 갖고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찾아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며 찾아가 설득하고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2부 리그나 3부 리그 혹은 변방리그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설득한 신태용 감독의 노력 끝에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거듭난 것인데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데에 이어 이제는 앞으로 10년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들이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신태용의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지략이 완전히 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대표팀들을 이끌었었던 나이 많은 유럽 감독들이나 자국 축구협회의 라인을 타고 들어가 협회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기만 하고 자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감독들과 다르게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다수의 실력 있는 이중국적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소집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남아있는 자국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더욱 발전하고 하나의 팀으로 모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축구협회와 팬들이 다른 여론을 보이는 것은 과거 박항서 감독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몸값 협상의 수단으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공을 인정하지 않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베트남 축구협회처럼 이미 유럽 감독을 내정해놓고 신태용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주었다는 보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지도자와 함께 성장한 동남아 국가들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이름값만 있고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는 감독들로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완전히 몰락해버린 베트남입니다. 동남아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틀에 선수들을 맞추는 것이 아닌 동남아 선수들의 체형과 체력 그리고 성장 환경과 선수단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한국 감독들은 그동안 해왔었던 관습과 관행, 식단까지 모두 바꿔버리며 선수들을 변화시켜 나갔고 결국 결과로 증명했지만 각국의 축구협회는 이것이 감독의 능력이 아닌 선수단의 능력으로 오판하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돈 밝히는 유럽 감독들에게 정권을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몸값은 현재 150만 달러 전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활약상과 월드컵 최종 예선과 월드컵 출전 티켓이 늘어난 상황에 본선 진출까지 성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최소 200만 달러, 한화 약 26억 원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탑클래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